이 보상 플랜 사실 굉장히 익숙하지만 그래도 항상 생소한 단어죠. 저희 오상준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도깨비 같은 회사고 도깨비 같은 보상 플랜입니다. 이거 알면 알수록 신기한데 또 잘 알면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사장님들 수당 계좌에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게 이 보상 플랜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보상 플랜이 왜 중요한가 이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보상 플랜이 왜 중요할까요? 사실 보상 플랜이 왜 중요한지 얘기할 거면 수당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사장님들의 수당이라는 거는 한 달 동안 사장님들께서 노력하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걸 뜻하죠. 꼭 그것이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게 보상 플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보상 플랜을 제대로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는 정말 엄청난 간극이 존재합니다. 한번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실까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는 2021년에 실제 수당 명세서를 2장 가져와 봤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은 수당 명세서상에 이분이 최종적으로 그달에 얼마의 수당을 받았는가를 유로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볼 때 왼쪽 분이 더 수당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 PM에서는 이제 수당을 많이 받는 사람은 직급이 높겠구나. 그럼 왼쪽이 더 직급이 높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씨구? 아니에요. 왼쪽 분이 직급이 바이스 프레지던트인데 오른쪽 분은 프레지던트 팀입니다. 실제로 직급이 2단계나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볼까요? 저희의 보상 플랜상으로 똑같은 IMM이 있는데 같은 직급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IMM 분이 한 분보다 훨씬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예시도 있어요. 분명 같은 IMM인데다가 이번에는 받는 수당도 비슷해요. 근데 그 수당 내역을 찬찬히 열어보니까 수당 안에 있는 각 보상 플랜들의 비율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퍼스트 라인 보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분은 6세대 보너스 등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런 차이가 저희가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하선에 이것들을 잘 적용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보상 플랜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의 보상 플랜 자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 다양한 보상 플랜의 분야들이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마다 적용이 된다면 사장님들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다른 수당 구조와 다른 사업 구조 그리고 다양한 보상 플랜이 만나서 개인별로 다르게 보상 플랜이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점에서 저희가 수당을 가장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보상 플랜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저희 보상 플랜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여기서 모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오늘 목포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셔야 돼요. 제가 사장님들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내일은 또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또 이제 편안한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기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핵심적인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키워드를 제가 확실하게 정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오늘 제가 보상 플랜 강의를 할 때 2가지 키워드를 한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넓이와 깊이입니다. 여기서 넓이와 깊이라는 거는 사장님들께서 사업을 하실 때 사장님들 하선에 파트너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에 대한 그 구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넓이라는 거는 렉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고요. 깊이라는 거는 세대로 이해하면 조금 더 비슷하지만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2가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분명히 다 아는 보상 플랜이겠지만 내 사업 구조에, 내 하선 구조에 앞으로 이 넓이와 깊이를 이렇게 반영을 해야겠다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한번 되새겨 보시게 되면은 향후 지금 받는 보상 플랜의 수당뿐만 아니라 더 높은 직급으로 성장하셨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인 사업,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자신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굉장히 익숙한 저희 직급표죠. 사실 저희 직급표를 보면은 직급을 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2가지 조건을 맞춰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1개월 동안의 누적 포인트가 어느 각각 특정한 포인트가 돼야 된다는 게 있고요. 또 2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들 하선 구조가 그 구조 내에서 특정한 직급이 최소 3레그 이상 향후에 이제 직급이 올라갈 경우에는 4레그, 5레그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상 플랜 상에서 사장님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물론 소비 회원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팀 파트너가 되겠죠.
이 팀 파트너 같은 경우에도 시작하자마자 만날 수 있는 수당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익히 잘 아시는 풀 보너스입니다. 이 풀 보너스는 사장님들께서 풀 세트를 구매한 분이 내 퍼스트 라인, 즉 직대에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바로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보너스죠. 이 풀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들 직대분이 풀 세트를 구매한다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이 경우에 사장님들은 직대분이 구매한 것에 대해서 약 78,000원의 금액을 일단 바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장님께서 매니저 직급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15만 6천 원, 약 2배수를 받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죠. 팀 파트너일 때는 7만 8천 원, 매니저일 때는 15만 6천 원이라면 이 사이의 간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건 사라지거나 저희 회사가 환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매니저 직급자분을 찾아가서 지급을 해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사장님 밑에 있는 게 직대가 아니라 하다못해 16대수 밑에 있더라도 그 위에 매니저가 없다면 쭉 찾아서 올라가서 매니저 사장님께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사장님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직급이 오른 거예요. 보상 플랜을 잘 모르는 상태로.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수당 명세서를 딱 받아서 봤는데 자기는 모르는 풀 보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 회사에다 물어봤어요. 이 보너스 뭔가요? 나는 이제 풀세트 보너스에 대해서 이번에 풀세트 구매 관련 후원을 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이 사장이 저 밑에 전혀 관련도 없는 가장 밑에 있는 분이 풀세트를 사셨는데 그게 위로 올라와서 그 깊이를 뚫고 올라온 거예요. 이것만 봐도 저희 풀보너스에서는 절대 수당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풀보너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깊이 있는 곳에서도 하선에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풀보너스는 기본적으로 사장님의 직대에서부터 기인을 하기 때문에 사장님의 직대가 많고 넓을수록 더 많은 풀보너스를 받을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팀 파트너가 바로 받을 수 있는 보너스로는 퍼스트 라인 보너스가 있겠죠. 퍼스트 라인 보너스는 그 이름 그대로 퍼스트 라인, 즉 직대에서 구매한 것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지위값의 10%를 수당으로 환산하여 받을 수 있는 보너스입니다. 이때 특이한 점은 다른 보너스들 추후에 나올 것들과는 다르게 포인트가 아니라 각 제품이나 상품에 매겨진 특별한 값인 GB 값을 기준으로 이제 사장님들이 수당을 환산받을 수가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 퍼스트 라인 보너스 받기 위해서는 오토십을 유지하고 있으면 돼요. 이런 점 때문에 아까 오상준 대표님 강의 시간에 오토십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오토십을 가지고 있게 되면 사장님 직대에서 구매한 것에 대해서 퍼스트 라인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것도 내 자신이 매니저를 유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니저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내가 구매한 것에 대한 퍼스트 라인 보너스도 내가 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스폰서한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오토십도 유지하고 있지 않고 매니저도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하성 구매한 것에서 퍼스트 라인 보너스는 발생하는데 이건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제가 원래 이 시점에서는 제가 정답 말씀하신 분한테 상품을 드리고 싶지만 요거는 제가 다음번에 스트럭처 세미나 때 사장님께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수 있는 거는 제 사랑밖에 없네요. 이 퍼스트 라인 보너스, 매니저 직급 같은 경우에는 내 자신 것도 받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상위에 받을 수 있는 분께 지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퍼스트 라인 보너스를 효율적으로 많이 수령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그 이름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퍼스트 라인 보너스죠. 기본적으로는 이 퍼스트 라인 보너스는 직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직대의 넓이와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퍼스트 라인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직대에 대해서 접근성이 가장 높은 사업 초창기에 이런 퍼스트 라인 보너스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또 보이고 있죠. 물론 그렇더라도 사업을 하는 방향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후원 활동과 넓이와 깊이를 동시에 신경 쓰신다면 직급이 올라가시더라도 이 퍼스트 라인 보너스 놓치지 않고 모두 또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퍼스트 라인 보너스까지 해서 풀세트 보너스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있죠. 바로 매니저란 단어가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팀 파트너로도 물론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사장님들께서 팀 파트너로서 사업을 열심히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실 매니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매니저가 됐을 때 사장님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QM과 CA죠. QM은 퀄리파잉 매니저의 약자입니다. 저희 PM의 입장에서 말하면 요거는 일종의 매니저 수습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니저를 달성했을 때만 이 QM 직급이 이제 부여가 되는데, 이때는 정식적으로 매니저로 인정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총 4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4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만 만족을 하셔도 QM 직급으로 달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시 매니저를 달성하실 경우에는 CA 조건이라는 걸 유지를 하시게 되는 건데, 이때부터는 정식적으로 매니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매니저 이상 직급을 유지를 하시기 위해서는 매달 이 CA를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CA는 체크 어슈어런스, 한국어로 하면 매니저 유지 조건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CA의 경우에도 3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만 만족을 해주시면 지속적으로 매니저 조건을 유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QM과 CA를 잘 보면 공통적인 말이 한 군데 나오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내 그룹 포인트, 정확히는 본인 구매 포인트와 산하 구매 포인트가 1000포인트 이상이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매니저 그룹을 제외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을 오른쪽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내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내 밑에 매니저와 그 매니저 산하를 제외를 하는 거를 이 조건이라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뜻하는 바가 어떤 거냐? 매니저와 매니저 밑에를 빼고도 나한테는 충분한 규모가 있어야, 그리고 그 규모가 약 1000포인트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겠죠. 요거를 뜻하는 게 바로 이 QM과 CA의 공통적인 것, 바로 사장님께서 넓이와 깊이를 동시에 신경을 쓰고 있을 것을 저희 회사가 권장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CA 조건 중에 보면은 이런 게 있었어요. 본인이 오토십을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내 퍼스트 라인, 즉 직대 오토십이 5개 있을 경우에는 사장님들께서 CA를 유지를 하실 수가 있다, 이런 조건이 있었죠. 근데 이 조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어느 날 사업을 하다 보니까 5개가 아니라 4개밖에 오토십이 안 될 수도 있고 3개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느냐 그러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선의 예시를 들어보면, 하선에 만약에 오토십이 5개가 아니라 직대에 4개밖에 없다라고 친다면 이 직대 오토십을 각각 100포인트로 환산을 해서 요거를 CA 조건 중에 하나인 600포인트 개인 포인트 조건에 합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예시를 통해 살펴보면 내 자신은 103포인트 오토십을 가지고 있지만 내 직대에 있는 오토십이 5개가 아니라 4개, 그래서 이거를 각각 100포인트씩 총 4번 합산을 한 결과 총 나는 503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503포인트는 CA를 달성해야 될 600포인트보다 97포인트 모자라죠. 따라서 개인 구매로 97포인트를 추가로 보충을 하게 되시면 CA 유지가 추가로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CA에서도 사장님들이 어느 정도 넓이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희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오토십이 내 직대에 5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내 넓이가 최소 5개 정도의 레그를 유지할 것을 이미 저희 보상 플랜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저희가 권장드리는 방향, 넓이와 깊이를 동시에 신경 쓰는 게 향후 안정적인 사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나왔던 거에서 매니저 직급을 달성하게 되는데, 이 매니저 직급을 달성하고 나면은 향후 직급이 올라갈수록 훨씬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보상 플랜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6세대 보너스가 있겠습니다. 6세대 보너스는 이름만 보면 어떤 보너스인지 바로 알 수가 있죠. 사장님 산하에 6세대까지 분들 중에서 그분들이 구매한 포인트의 일부를 사장님들이 수당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6세대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매니저부터 사실 받을 수 있는데, 매니저부터 마케팅 매니저까지는 단 이제 세대가 4세대까지, 그리고 IMM부터는 5세대까지, 그리고 VP 이상 직급은 6세대까지 전부에 대해서 이제 사장님들이 수당을 다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6세대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받아갈 수 있을까요? 6세대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매니저를 기준으로 세대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사장님께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산하의 6세대까지밖에 일단은 없다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 6세대 보너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6세대까지의 깊이 규모를 가져간 상태로 이 정도의 규모에서 넓이를 챙기시는 게 가장 6세대 보너스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6세대라는 규모가 사실 그렇게 작은 규모가 아니고 사업을 할수록 늘어나는 규모이기 때문에 6세대 보너스부터는 사장님들이 사업을 성장하면서
IMM 이상이 될수록 점점 더 많은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보너스다.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리더십 보너스입니다. 그 리더십 보너스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사장님들이 리더로서 얼마나 더 높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냐에 따라서 수당을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리더십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6세대 제한이 없이 사장님 산하의 전체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수당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받아가실 수 있는 직급 조건이 SM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고요. 받아가실 때 이제 각 직급별로 최대한 받아갈 수 있는 수당의 퍼센트가 이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럴 수가 있어요. 사장님 산하에 어떤 레그의 어떤 위치에 리더십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직급자분이 계시다 라고 하면 해당 직급자분이 먼저 리더십 보너스를 가져가시고 나머지 퍼센트를 사장님들이 수당으로 받아가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IMM 직급인데 내 밑에 MM 직급자분이 특정 레그 어떤 위치에 있다 그러면 그 레그에서는 이제 IMM의 9%, MM의 5%의 차인 4%만큼의 전체 포인트에서 그만큼 4%를 사장님이 수당으로 받아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리더십 보너스에는 또 특별한 추가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사장님들께서 만약에 VP 직급부터 SP 직급 사이에 3레그 조건 대신 4개의 레그 조건으로 직급 유지 조건을 만족을 하게 해주시면 0.5%의 리더십 보너스를 추가로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0.5%가 숫자만 들으면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리더십 보너스에서의 맹점은 이거는 사장들의 산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제한으로 사장님 처음부터 사장님 끝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업 구조에 따라서 직급이 높은 분들은 최소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를 리더십 보너스의 0.5%만으로 받게 됩니다. 이외에 기본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리더십 보너스와 6세대 보너스 여타 수당을 합치면 그 수당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리더십 보너스의 0.5% 추가 지급을 직급자분들에게 반드시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리더십 보너스를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리더십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산하 전체, 즉 깊이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깊이가 깊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레그별로 각 레그별로 받아갈 수 있는 퍼센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깊이와 넓이를 모두 신경을 쓰셔야 리더십 보너스를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많이 받아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깊이와 넓이를 동시에 신경을 써야 되고 점점 더 높은 직급으로 갈수록 훨씬 더 많은 수당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리더십 보너스는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장님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너스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던 이제 보너스들은 사장님께서 따로 이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번에 영업일 기준 20일이 되면 사장님들 수당 계좌로 들어오는 그러한 수당들이죠. 근데 그거 말고도 저희한테는 수당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프로모션 보너스와 또 이벤트라고 하는 보너스들이 인센티브 투라고 하는 보너스들이 그런 종류가 되겠죠. 우선 프로모션 보너스 하나를 살펴볼까요? 저희 프로모션 보너스 중에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FAB라는 보너스입니다. 요거는 한국말로 하면 빠른 승급 보너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빠른 승급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화면에 보이는 특정 기간 내에 한 번 직급을 달성하시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달성하시면은 신청을 하셔서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는 SM부터 IMM 직급까지는 한 번만 셋 중 하나만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VP 직급, EVP 직급, PT 직급에 대한 FAB 보너스는 각각 한 번씩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께서 최대한 FAB 보너스를 받는다면 SM부터 IMM 중에 한 번, VP 한 번, EVP 한 번, PT 한 번 총 4가지를 다 받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FAB 보너스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동기부여를 많이 얻고 사업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보너스이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저희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이 FAB 보너스를 받을 때 미래를 생각하셔서 조금 천천히 가실 수 있더라도 향후 다른 일반 보너스와 더 미래의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위해서 이 넓이와 깊이를 신경을 쓰셔서 파트너분들의 배치를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바탕이 될 때야 아까 오상준 대표님 강의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저희 PM의 모든 보상 플랜들 그리고 PM의 인센티브 투어를 훨씬 쉽고 빠르게 가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여기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거는 자동차 보너스입니다. 저희 PM의 자동차 보너스는 일종의 홍보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사장님들께서 특정 자동차 브랜드, 기아차, BMW, 미니 혹은 이제 CLG급 이상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 이제 자동차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검은색이어야 되고 출고한 지 정확히는 제조 연자 기준으로 5년 이내의 차량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이 차량들을 타고 다니시면서 저희 PM에서 제공해드리는 PM 카 스티커를 이제 붙이고 다니면 그거에 대해서 홍보비를 매달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 특정 자동차에 대한 조건을 빼고 나면 사장님들이 그냥 직급을 달기만 하면 바로 신청하실 수가 있는 게 사실 자동차 보너스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나는 이제 이 직급을 달성을 했는데 이 특정 자동차를 지금 없거나 사정 때문에 신청을 못했다. 그러면 이 수당은 못 받고 사라지느냐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12개월치, 그러니까 최대 1년치의 수당이 발생을 해서 축적이 돼 있는 상태로 사장님께서 추후 자동차 보너스를 신청을 하실 때 이제 구매하시는 종류, 그러니까 자동차를 구매하셨거나 리스하셨거나 렌트하셨거나 이런 종류에 따라서 사장님들이 추후에 다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12개월이 아니라 13개월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가장 먼저 있었던 것부터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특별히 주의해 주시면 자동차 보너스 PM 사업하면서 계속 다 받아가실 수 있는 좋은 보너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PM 보상 플랜에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보상 플랜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쉬운 분야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보상 플랜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선 사업자분들의 배치의 깊이와 넓이를 동시에 신경 쓰신다면 향후 사장님들께서 직급을 더 성장하셨을 때 더 빠르고 더 많이 그리고 더 좋은 여행들을 가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